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미적분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미적분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함수라는 거는 실수에서 실수에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더라면 수열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수 n, 자연수 집합이 정의역이 되고 그 다음에 실수가 대응이 되는, 즉 공역이 실수 집합인 그러한 함수 관계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열이라고 하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 수열에 대해서 수원에서 다뤄보았습니다. 그 수열에 해당하는 수열이 수렴하는지 그리고 발산하는지를 함수의 극한과 유사하게 한번 다뤄볼 거예요. 다만 함수가 아닌 수열 n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n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요, 이 an이 점점 n이 무한대로 갈수록 an이 어디 값으로 수렴합니다. an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수열 an이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극한으로 표현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얘가 알파로 수렴해요 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수학자들이 이렇게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있잖아. 활자를 이용할 때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아래 첨차를 쓰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가로로 길게 늘려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사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컴퓨터가 더 발전됐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아래에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합니다. 라는 것을 따로따로 n이 무한대일 때 그러면 an은 점점점 알파로 가더라 라는 것을 수렴을 통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열 an은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약에 an이 c. 자, 여기는요 n과 무관합니다. 여기 있는 n과 무관한 상수 c예요. 알겠죠? n과 무관. n에 관계없이 계속 CCC인 상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 상수 수열은요, 지금 C에 수렴한다. n이 무한대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항상 C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항부터 구해봐야겠어요. 일반항 A에는요, 지금 4는 앞에는 고정이고요. 빼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잘 나와 있죠. 뭐라고? 지금 분모 부분이 다 홀수 형태입니다. 2n-1분의 1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이 친구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봐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너희들 2x-1분의 1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습니다. 분모가 엄청 무한대로 가면 결국에는 그 무한대분의 1 형태는 0으로 수렴한다 했었죠. x분의 1과 같은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도요, 지금 어디로 수렴하냐면 리미트 a는 얘 값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가 0으로 수렴해서 바로 4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5인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상수 수열이죠.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5가 나오는 수열. 따라서 얘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5예요 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수열의 발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렴이라는 걸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특정한 값으로 항상 나오는 모인다, 수렴한다 라는 의미가 있죠. 가까워진다. 그런데 수렴하지 않을 때의 반대는 바로 발산한다 였습니다. 자, 발산한다라는 의미는 언어의 어떤 하나의 값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무한대로 발산,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작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지. 양수 나왔다가 음수 나왔다가 양수 나왔다가 음수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양수 나왔다 음수 나왔다 하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로 몰릴 수도 있지만 얘가 계속 점점 그 폭이 커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진동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는 발산이라고 하는데 그 발산의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습니다.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은 양수값을 가지면서 점점 커질 때를 얘기하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은 음수값을 계속 가지는데 계속 작아질 때, 한없이 작아질 때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진동 발산은요. 이 두 개가 아니면 진동 발산이야. 무슨 말이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으면서 수열이 진동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1, -1, 1, -1 이런 것도 진동 발산이라고 합니다.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an도 계속해서 한없이 커진다면 그때는 바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n이 한없이 커지는데 이때 우리가 an이 음수값을 가지면서 계속 그 양이 점점 커지는 거야. 즉, 절대값,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1, -3, -5, -7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면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쓸 겁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도 플러스 무한대라고 써도 되지만 우리가 플러스 기호는 생략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항들이요. 이미 여러분들 예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1, 5, 9 이렇게 앞에를 보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추측하냐면 점점 커지네. 그런데 얘네들의 부호를 보니까 다 양수야. 양수값을 가지면서 점점 커지는 거야.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3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라고 지금 양수값을 가지면서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3, 9, -27. 일단 부호만 보더라도요. 얘가 어떠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양수에 해당하는 무한대로 발산, 음수에 해당하는 무한대로 발산도 아닌 진동 발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고 바로 진동 발산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봤더니요. 앞에 있는 7은 고정값이고 -1의 제곱, 그 다음 -3의 제곱, -5의 제곱으로 마이너스 홀수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리미트 얘를 기호로 써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7 -2n-1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7은 어차피 고정값이고 계속해서 빠지는 수, 빼는 수가 너무 커지고 있죠. 1, 3, 5, 7의 제곱, 9의 제곱, 11의 제곱 이렇게. 따라서 얘는 지금 점점점 더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음수값을 가지면서 계속 그 음수가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수열 AN과 BN이 각각 알파와 베타로 수렴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뭐라고 가정되어 있냐면 수렴한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수학적 기호로 표현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수배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앞으로 슝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배는 영향을 받지 않고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니까 C알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도 각각 수렴한다고 했죠. 리미트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은 베타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차이에 대해서도 보면 AN과 BN이 각각 알파와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로 수렴, 베타로 수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곱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렴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나눗셈일 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BN 자체도 절대 0이 아니고요. 리미트 BN이 지금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단 말이야.
따라서 베타도 절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분모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런 기본 성질들은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각각 수렴할 때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요. 지금 리미트 AN이 알파 그리고 BN이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 극한값들을 우리가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의 값을 우리가 구하세요 이랬어. 자, 그러면 2는요. 상수이기 때문에 n에 무관하게 항상 2라는 값이 나오고요. 리미트 AN은 우리가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알파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실습에도 우리는 각각 쪼개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an 플러스 2bn 이렇게 된다면 얘를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마이너스 1은 앞으로 슝 빼서 그 다음에 플러스는 쪼갤 수 있죠. 그 다음에 2배 실습에 앞으로 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됩니다. 자, 리미트 AN은 알파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BN은 베타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베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N, 그 다음에 BN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은 알파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BN은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죠? 곱셈에 대해서도 쪼개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AN, BN의 세제곱. 그럼 여기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쪼개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bn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의 세제곱이에요 라고 해줄 수 있어요. 특히 지금 bn과 베타가 또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눗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얘는 bn분의 3an 이렇게 돼요. 따라서 각각 쪼개주면 베타분의 3알파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네요. 됐죠? 네, 이제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할 건데요. 어떤 수열로 구체적으로 주냐면 그냥 AN이 뭐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AN에 대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줄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주는 형태가 분자, 분모를 가지고 있는 분수 형태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볼게요. 자, 일단은 가장 핵심은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얘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줄 겁니다. 분자, 분모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모의 최고차항이에요. 분자의 최고차항 아니고 분모의 최고차항이 만약에 1차면 둘 다 분자, 분모를 1차로 나눠줄 거야. n으로. 자, 근데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가 같을 때는 똑같이 나누면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결국엔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플러스 3분의 3n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럼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지. 그러면 우리가 둘 다 지금 차수를 동일하게 n으로 나눠준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n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결국엔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다 0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결국엔 얘가 2분의 3이 돼요 라는 거야. 그래서 분모에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분모랑 분자 차수가 같으면 결국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 나온대. 이 말이 이 말인 거야. 자, 여기서 최고차항이 1차죠? 그 1차의 개수는 2야.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고차항이 1차 얘죠? 근데 그거의 개수는 3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을 때는 이랬어. 자, 그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더 작다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얘가 뭐 2n-7 그리고 여기가 3n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1차고요. 분모의 차수는 지금 2차인 거야. 그러면 분자, 엄마가 지금 보면 뭐 하냐면 분모는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거야. 얘는 엄청 빨리 증가하고 얘보다 얘가 더 빨리 증가하는 거지. 그럼 더 빨리 증가하면 잡아먹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무한대분의 약간 상수 형태처럼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선생님이 직접 정의대로 하면
여기서 분모 차수로 분자 분모를 나눠줄 겁니다. 분모 차수는 지금 n제곱이죠. n제곱으로 나눠준다고 하면 여기는 3 플러스 n제곱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7 이렇게 돼요. n제곱분의 7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 따라서 3분의 0 이렇게 돼요. 3분의 0은 그냥 0인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분모 차수가 더 크게 된다면 더 빨리 증가합니다. 누가? 분모가 더 빨리 증가. 분자는 천천히 증가. 따라서 잡아먹혀서 그냥 0이에요. 알겠죠? 자,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분자 차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 아들이 너무 빨리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잡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엄마는 1차밖에 안 되고 지금 아들은 2차야. 2차 속도로 겁나 빠르게 증가 중이라고. 그래서 잡아먹혀요. 잡아먹혀요? 못 잡아먹혀요. 얘는 잡아먹히잖아. 근데 얘는 그래서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어떨 때냐면 작을 때예요. 아들이 더 빨리 달려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발산은요, 지금 여러분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진동 발산 고려하면서 우리가 그 극한값 구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극한을 구해줄 거예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큰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0 아닐까? 얘도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고 얘도 무한대로 정해지지 않은 수라면 그냥 0이지 않을까라고 하면 안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절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조심해야 돼요. 뭐 0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0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쳐야 돼. 뭐라고 고쳐야 되냐면 다항식 형태일 때는요,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바꿔줄 건데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서 상수가 양수가 나오면 지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음수가 상수로 묶였어요. 그럼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자, 만약에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지금 루트 여기 뭐라고 돼 있고 루트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 친구는요, 무리식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면 유리화를 해줍니다.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는 익숙한데 분자의 유리화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 동그라미 플러스 루트 네모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운데 부호 바꿔서 라지 A제곱 마이너스 라지 B의 제곱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그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갔는데 얘도 1차, 지금 분모도 분자도 모두 1차입니다. 따라서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 1분의 2. 답은 2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봤더니요. 리미트, 선생님 얘를 조금 전개해서 좀 식을 간단히 써볼게요. 얘가 n제곱 플러스 2n. 그 다음에 여기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했더니 분자도 2차고 분모도 2차죠. 그러면 둘 다 2차이기 때문에 1분의 1 개수들의 비율로서 써주시면 돼요. 답은 1입니다. 됐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자는 고정적으로 2 상수인데요. 분모가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로 얘가 더 차수가 크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0. 알겠죠? 자, 여기서도 4번 보면요. 분자 차수는 1차고요. 분모 차수는 최고차항이 2차입니다. 따라서 얘도 뭐라고 될 수가 있냐면 0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되냐면 3n n제곱 누가 더 커요? 바로 분자 차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분모 차수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3 플러스 n분의 3 n으로 나눴어요. n 플러스 지금 2 플러스 n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얘 0으로 수렴하고요. 얘도 0으로 수렴하죠. 근데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엄청 발산이야.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여기서 이제
6번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분모 차수가 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 차수가 n세제곱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얘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0. 얘도 0으로 가니까 상관없는데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마이너스 1분의 2n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들, 각각의 개수들을 비교하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훨씬 크면은 무한대로 발산인 걸 생각을 하되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인지 여러분들 제대로 체크를 해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결국에 5번과 6번은 발산합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가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두 수열 A, Bn이 각각 알파, 베타로 수렴할 때 이렇게 수렴한다고 가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거나 같으면 얘가 훨씬 크거나 같으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렴값도 결국에는 그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an이 bn보다 작으면 그러면 수렴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수렴값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알파는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가 있다는 거야. an이 bn보다는 작더라도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극한값은 같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지금 n분의 1이랑 n분의 2를 비교했어. 둘 다 n이지. 하지만 분자는 2가 더 크잖아. 얘가 훨씬 큰 거 알아.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각각 극한값 취해볼까요? n분의 1도 0으로 수렴하고 n분의 2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요. 얘는 0, 0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자,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등호 지금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 어디에? 극한값에는. 자, 다음에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 사이에 있으면 이랬어. 이거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성질에서도 배웠어요. 가운데 있는 약간 샌드위치 느낌, 조인 정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an도 알파로 가고 bn도 베타로 가는데 그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면 이런 거야. 그럼 그 가운데 있는 CN이 어디로 간다? CN도 알파로 가더라. 이렇게. 알겠죠? 자, 이 이름이 좀 다양합니다. 뭐 샌드위치 정리, 조인 정리, 끼임 정리 이런 거. 알겠죠? 자, 결국엔 그 가운데 있는 수열도 동일한 지금 극한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수열 A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얘를 만족합니다. AN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N에 대한 극한값입니다. 따라서 AN 앞에 있는 N 플러스 2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n 플러스 2로 좌변과 우변을 모두 나눠줄 겁니다. n은 자연수거든요. 그럼 n 플러스 2도 0보다 큰 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양변에 n 플러스 2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n 플러스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잘 봐. 여기서 지금 얘도 1차, 얘도 1차, 얘도 1차, 얘도 1차. 그래서 개수들의 비율로만 보면 되죠. 최고창의 개수들의 비율. 그래서 1분의 2, 얘도 1분의 2. 둘 다 2로 수렴합니다. 자, 그럼 얘도 2로 수렴하고 얘도 2로 수렴합니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가장 가운데 있는 AN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끼어 있잖아. 둘 다 2로 수렴하니 가운데 있는 친구도 2로 수렴해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어떤 공비가 곱해지는 형태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점점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r이 1이면 계속 1인 거잖아. 1은 아무리 곱해봤자 1이잖아. 1, 1의 제곱, 1의 세제곱 다 1이야. 이럴 땐 1로 수렴하는데 자,
1하고 지금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되게 작은 수들을 계속해서 곱해가면 즉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엄청 작아. 점점 작아져. 그런 친구들은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수렴할 때는 언제냐면 R이 1일 때랑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0이나 1로 수렴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R이 1보다 클 때는 계속 커지는 거야.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엄청 커지죠. 진짜 금방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지수함수 그래프만 생각해봐. 2의 x 형태는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얘는요. 마이너스 2였다가 4였다가 마이너스 2였다가 4였다가 마이너스 8이었다가 16이었다가 위아래를 계속 찍으면서 점점점 그 사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얘는 진동 발산입니다. 하나의 값을 가지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아니니 진동 발산 이렇게 돼요. 따라서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여기에요. 수렴하기 위한 수렴값이 1이다. 수렴값이 0이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이 둘 경우. 마이너스 1부터 1이랑 1 포함. 그럼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바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얘들아 A, R의 n-1이라고 하면 A 자체가 0이면 뒤에 R이 뭐가 오든 곱했을 때 그냥 0이 돼버리지. 수렴해버려. 그치? 그래서 A가 0이거나 또는 아까처럼 우리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라는 걸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지금 n 플러스 1분의 코사인 n 세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사인이라는 값은 결국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만 가지죠. 치역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1에서만 가져요. 코사인 n 세타의 치역. 그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나는 n 플러스 1분의 코사인 n 세타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에 n 플러스 1로 나눠요. n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해서 부동한 방향 바뀌는 게 아니죠. n이 양수일 때니까 둘 다 나눠주면 지금 그대로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코사인 n 세타 이렇게. 그럼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니까 그 가운데 끼어있는 n 플러스 1분의 코사인 n 세타도 0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양 끝이 우리가 모두 다 같은 값으로 가면 가장 가운데 있는 값도 동일한 값으로 갑니다 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의 극한에 있어서 우리가 뭘 생각해 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R,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비가 이 범위에 속해 있으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0.5의 n제곱이라고 합니다. 0.5의 n제곱은 지금 2분의 1의 n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2분의 1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수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합니다. 그런데요. 루트 3이라고 하는 공비가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 계속해서 발산합니다. 얘는 발산이고 특히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도 지금 얘가요. 절대값을 씌웠을 때 지금 어떠하냐면 1보다 커요. 일단은 얘도 수렴하진 않아. 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3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얘는 점점 더 커져요. 계속해서 커지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진동 발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수열에서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진동 발산에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3의 n 중에 3의 n분의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랬어. 여기도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한꺼번에 써주면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3분의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을 b분의 a의 n제곱으로 합쳐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친구는 뭐하고 뭐 사이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야. 요 범위 내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과 4번은 수렴하고요. 2번과 3번은 발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실수 R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비가 누군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공비라고 하면 바로 3R이에요. 이 3R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R이 지금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하면 바로 수렴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마이너스 5분의 R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공비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떠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R만 남겨놓고 싶다면 양변에 지금 마이너스 5를 곱할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5 곱하면 5,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요. R. 자, 여기다 마이너스 5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지금 수렴할 때의 R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R이 5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여기서 4가 곱해져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공비는 바로 누구예요? 7분의 R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7분의 R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보다 크고 R이 지금 7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수렴해요 라고 해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개념들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스텝 3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